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전투기 편대를 남쪽을 향해서 북한이 선보였습니다. 위협 비행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최근 들어 북한이 자기의 전투기를 남쪽으로 위협 비행을 한 적은 매우 드뭅니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자,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수호이기와 미극이 기종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총 12대를 특별 감시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공대지 사격 훈련을 하면서 편대 비행을 했습니다. 위협 비행인 거죠. 무력 시위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자, 즉각 한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도 F-15K와 KF-16 등 30여 대의 최정예 전투기들을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요. 보시다시피 특별 감시선은 이 북한의 황주와 곡산을 연결짓는 그 지점이 이제 특별 감시선으로 저희들은 추정되고 있는데 요거를 넘어서 남하를 한 겁니다. 남하를 한 거예요. 더 넘어오면 정말로 일촉즉발이고 DMZ가 가까워집니다. 예전에 북한의 이융평 대위가 특별감시선과 결국에는 전술조치선, 군사분계선까지 넘어서 미기글을 타고 귀순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에도 우리 측의 전투기가 대응 출격을 해서 유도 귀순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까지 지금 간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우 이례적인 도발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로널드 레이건호가 돌아오고 또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서 계속 연일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수호기 미그 29가 떴단 말이죠. 미그 29가 사실은 그나마도 뭐 최신 어떤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30년 된 부분이고 한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고급 관료에게 주체 사상 얼마에 팔래? 그렇게 아주 목숨을 담보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남한이 훈련할 때 북한이 맞대응한 훈련, 한 비용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부담된다. 예, 사실 지금으로는 북한도 죽을 맛일 겁니다. 예.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기름도 없고 여러 가지 외화도 말하자면 제재 때문에 한데 마지막 한 발 한 발까지를 쌓아 붓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어떤 지시와 전략이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10월부터 11일까지는 연속적으로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핵실험까지를 함으로써 그 뒤에 뒤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2월 1일 달에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한 아주 쇼를 하고 있다. 군사적 쇼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워낙 이제 또 북한 전문가시니까 북한이 출격한 전투기가 사실은 이게 위협적이긴 한데 좀 샅샅이 따져보면 되게 오래된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미극이 수호 이게 언제적이에요?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전투기 그것도 소련이 그냥 준 거 아닙니까? 북한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미극기를 받아들인 게 89년이에요. 89년. 웬일이에요 이게? 89년에 지금 저 기종의 22대를 받은 걸로. 저기 아직도 시동이 걸린다는 게 놀라워요. 33년이거든요. 예, 관리 정말 잘했네. 잘 기름칠하고 닦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뜬다는 것이 정말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일 정도인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그래도 미그 29기는 사실은 소련제 모델로 보다는 이름만 소련제 모델이지 미국 모델에 가까운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북한으로서. 북한으로서는 최신애가 저거예요. 네. 미그가. 네. 그 이제 제가 국방부 취재할 때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TA-50 기종 전투기를 제가 탑승해서 자격증을 따고 공군에서 잠시 이제 보조로 전투 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최신 전투기를 잠시 조정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 북한의 전투기가 위협 비행해도 우리가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대한민국 국방에.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북한 전투기가 보지 못하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리에서 우리 전투기가 유사시에 북한 전투기를 인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럼 북한 조종사들 입장에선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레이더도 잡히지 않는 저 먼 거리에서 우리나라 공군이 지켜보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드는 거니까 공중전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자부심이 딱 그때 느끼더라고요. 비행기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 전 세계 빅 이벤트. 예. 이때 자국 전용기를 못 타고 갔어요. 비행기가 안 돼서. 중국이 전용기를 빌려갖고 하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건대 북한의 전력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한없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 항모가 뭐 뱃머리를 돌려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위협을 끊임없이 가한다는 건 그 뒤에 ICBM에 대한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이어서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랑은 달리 이미 핵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이걸 공고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북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보 태세의 빈틈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다시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저 미국이 전투기 띄우는데 기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름값 보태주는 행태를 대한민국 모 기업이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우회 경로를 틈타서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진짜 엄벌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미국이를 얕보면 안 되는 게요. 소련이 러시아가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러시아제 그 비행기의 특성은 마 2, 3 정도입니다. 속도가 빠르죠. 속도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옛날된 비행기라고 간과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